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7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 최고 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준의 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입니다. 금요일에 나온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달러화가 약세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까지 겹치며 국제유가가 6주 연속 상승해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던 8월과 달리 9월엔 하루 평균 30만 배럴로 감산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 보충을 위한 원유 매입 계획을 보류했다는 AP통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면서 전거래에 반등했던 유로화는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4.2%를 고점으로 하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의도대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우려를 완화했는데요. 다만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CPI를 앞두고 발표되는 지표들에 함께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앞으로의 시장과 방향,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들과 지표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더운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죠. 참 큰일입니다. 자,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 일단 있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도 제가 해외 선물 가이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시장 방향성 이슈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상승과 하락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단타 전략 제공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 또는 오픈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유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운드는 상승 전환, 그리고 미증시 선물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먼저 현재 실시간 분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0.47% 상승하면서 15,4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조금 빠졌던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2시 49분경에 오늘의 저점이죠. 15,373.5포인트 찍고 지금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보고서 결과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이 힘입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다란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등 이 애플 등의 하락적 악세성으로 인한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시장과 함께 빨간불 펴고 있는 나스닥 오늘 시장의 추세와 전망까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1.05%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배럴당 81.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파란불 켜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펙의 정례 회담이 있었으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제한적인 영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시장에는 하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악재들과 이슈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양방향 모두 거래가 가능하죠.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더 키워나갈지 앞으로의 고점과 저점, 박스권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0.33% 하락하면서 1,969.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이후에 파란불 전환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장에서도 파란불 켜주고 있었지만 개장 직전까지는 다시금 보합권 움직임에서 빨간불 켜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개장 이후에는 다시금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실시간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58분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오늘의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달러화 인덱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다시금 상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골드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이슈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16% 소폭 하락하면서 1.101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반등했던 모습과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 골드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으면서 골드와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2시 33분경에 1.10355달러 찍고 지금은 소폭 계속 하락하고 있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선경 맞선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함께 해주실 그 상품과 진입과 목표가까지 전략 세워주시죠. 자, 일단 급한데요. 지금 원래 제가 선을 그어드렸거든요. 네. 383 매수입니다. 383 매수. 네, 좋습니다. 383 매수인데 지금 이제 조금 튀어오르고는 있거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가야 되겠네요. 383 일단은 매수하시고 컷라인은 저점입니다. 383 하면 컷라인은 372 정도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컷은 10포인트, 컷은 10포인트 일단은 지정을 해두시면 되고 익절 같은 경우에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일단은 지정을 조금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좀 같이 봤는데 마지막에 일단은 100포인트, 100틱이죠. 일단 25포인트 일단은 수익을 내고 제가 이 자리 일단 쓰기는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손절이 나신 분들은 일단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떤 자리나 이런 관점을 조금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나스닥 제가 일봉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 나스닥 쭉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실은 추세가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오늘 항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골드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흔드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흔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런 모습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나스닥 일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위험하고 힘든 구간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전략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이 매수가 진입 포인트는요. 15,383포인트에도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컷은 15,372, 10포인트 가져가면서 익절 역시 1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린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봐야 되겠죠?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영향이 클 테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1966.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골드입니다. 네, 오늘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죠. 마스터님,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자, 일단은 매도 보셔야겠죠? 네, 골드. 공봉 그렇다면 이 0.5%가량 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하고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가격은 추세에 따라서 네. 뭐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표현이 반영된 게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볼게요. 일봉 먼저 보면 차트 분석을 할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봉을 먼저 봐라라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일봉 보시면 제가 이때부터죠. 이때가 이제 5월 달이었는데 5월 달부터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것들이 좀 있죠. 예, 뭐냐? 일목 안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박스장 매매에 대한 이런 걸 일단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 의한 이런 매매 일단 하셔야 되고 일목 상단 을 이제 기점으로 저항이 오고 일목 하단을 뚫으면 뭡니까? 일목 상단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자, 그럼 지금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려고 하고 있고 음봉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간다? 하방으로는 2선까지 일단은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선은 두 가지로 일단은 조금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 골드가 빠른 시간 안에 떨어지느냐의 싸움인데 첫 번째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944라인 정도, 1944라인 정도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는 1936달러 정도, 1936달러 정도까지 이런 모습. 네. 연필을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하락을 할 수 있고 자, 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패턴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하락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두 가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겠죠. 뭐를 판단해야 됩니까? 이 일목선을 맞고 다시 위쪽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 일목선에 뚫고 이 일목선이 저항이 돼서 다시 밑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탐구를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지우고 잠깐 크게 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골드 이렇게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죠.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추세를 보고서 이슈를 보면서 시장 파악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차트 조금 더 넓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틱이 가고 2000틱이 지금 가더라도 여러분 네. 매도 방향이면 매도 방향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매수 방향이면 매수 방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1000틱이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2000틱, 3000틱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00틱이 내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2000틱, 3000틱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매매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는 내리겠지라든가 이 정도 내렸으니까 이제는 오르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영매매를 판단하게 하시는데, 되니까요. 그렇죠. 영매매를 하시는데 그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서 거의 70% 80%는 내가 들어가는 가격에 다시 되돌림을 줘요. 어떻게? 손절도 안 잡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네. 내가 들어간 가격에 다 옵니다. 근데 항상 그 1%와 20%의 어떤 리스크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위 얘기해서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일단 좀 크게 보면 자, 전고 라인을 일단은 좀 뚫었죠. 예, 전고 라인을 일단 뚫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뚫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봉으로 조금 높여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조금 높여서 보면 네. 네, 월봉입니다. 자, 쓰리봉이죠, 여러분. 자, 2020년 8월 3일 거를 아직 뚫지 못했어요. 그건 뭡니까? 쓰리봉이라는 얘기예요. 쓰리봉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요 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00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룸이 보인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1600라인까지 보인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월봉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를지라도 앞으로 내려갈 모멘텀이 조금은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분봉상으로 보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수렴과 발산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발산을 했고 다시 스위칭 돼서 바로 스위칭이 돼서 발산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꽂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하실 건가요? 어떤 방향성을 탐구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 방향이요라고 나와야 됩니다. 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추세 추종. 따라야 된다. 추세를 따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고 매도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골드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관련 전략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함께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골드 다음에 항상 5일을 보긴 하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할 게 있어서 차트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분봉 확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금 조금 전에 골드 말씀해 주실 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가 이후에 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금 진입가까지 상승을 하고 이 수익권보다 훨씬 올라가는 모습 실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가격은 되돌림을 일단은 주는데 차트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항상 되돌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죠. 어떤 습관이 만들어집니까? 버티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아까 382라인, 383라인에서 매수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밑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갔죠. 밑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가서 컷을 주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3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20포인트죠? 예, 20포인트, 30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3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5포인트면은 틱수로는 거의 한 140틱 정도 됩니다. 하나로는 140틱이니까 거의 한 90만 원 정도 되죠. 이런 수익을 일단은 준다. 자, 여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자리에서 컷이 나가면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지저분한 장이에요. 네. 상당히 지저분한 장이기 때문에 컷이 한번 나가면 일단 여러분들 대기를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참는 기다림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383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밑으로 쭉 빠졌어요. 버티기를 했다가 지금 큰 수익이니까 된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은 일단 손절이 한번 나간 거고요. 오늘 굉장히 나스닥 지저분합니다. 상당히 지저분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스닥 매매를 좀 같이 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손절 딱 걸고 매매 횟수 줄여가면서 하시는 이런 매매 습관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분봉 일단 라인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박스장 매매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선이라는 건 뭐예요?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선은 항상 뚫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스장 매매보다는 추세에 가는 이런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는 건 이따 24시 이후에 자리가 일단은 나오면 일단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저희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24시 이후, 방송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과 추세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성, 추세까지 분석해 가시는 선경 마스터님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중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 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 1.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럴당 81.8달러 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방향 일단 보시는 게 낫고요. 매수요. 예, 네. 이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요즘에 오일이 힘듭니다. 그쵸. 왜냐하면 거래량도 조금 많지 않고 움직임이 거의 이제 제가 캔들의 강도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캔들의 강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터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힘. 예. 거래량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지금 조금 안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스윙 종목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78달러 선에서 저는 지금 스윙 종목을 일단은 가져가고 네, 있고 그때부터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단은 78.85달러입니다. 78.85달러 일단은 들어가서 지금 현재 뭐 조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00틱 이상 일단 수익은 일단은 내고 있고 네. 자 여기가 일단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감산 뉴스가 계속 뜨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흑해까지 일단은 조금 흑해 반도까지 일단은 확전이 일단 좀 되면서 어떤 공급에 관한 측면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감산 이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 오일이 이 전 고점의 가격까지 일단은 가는 그런 모멘텀은 지금 딱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가격을 뚫을 때 위든지 아래든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외 선물은 매수 매도 방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모멘텀이 딱 형성이 됐을 때 어떤 가격 라인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가격 라인을 뚫지 못하면 소위 얘기해서 역풍이 붑니다. 예. 지금도 보면 뉴스들이 굉장히 잘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일을 분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게 바로 오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단은 조금은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았죠. 이따가 또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그럼 공급에 관한 측면이 문제인데 공급에 관한 측면은 뭡니까? 감산이나 증산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원유 수요에 대한 이슈가 공급에 대한 이슈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이 되던 게 자, 지금 공급에 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으로 이거를 지금 뚫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 자, 전고 라인이죠. 전고 라인을 지금 뚫지를 못하고 예. 몇 틱 아래에서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봤을 때 이거는 뭡니까? 쌍고입니다. 쌍고. 그렇죠. 쌍고는 뭐죠, 여러분? 쌍고는? 쌍봉 이후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그렇죠. 되는 걸까요? 쌍봉 이후로는 그 전 저점을 일단 깨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네, 63.64달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돌연변이라고 일단은 치면 저점을 일단 이 박스 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라인이 지금 60달러 후반이거든요. 68달러 정도 일단은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못 뚫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여러분 자 캔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캔들을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캔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가고 있으면 여기 이제 미세하게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5일선이 지금 수평으로 돼 있어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뻗어야 되거든요. 근데 5일선이 뭡니까? 지금 수평으로 돼 있죠. 보이시죠?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음봉 한두 개만 떠도 일봉상 음봉 한두 개만 떠도 5일선이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지고 21선은 또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21선 올라오면 여기에서 5일선과 21선 일단은 키스 예, 맞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데드 크로스로 다시 역배열로 될지 그래서 밑으로 가격이 빠질지 이게 지금 형성되는 게 이번 주 내로 일단은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으로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저처럼 일단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얘가 꺾이는지 일단은 보셔야 돼요. 5일선이 일단은 꺾이는지. 근데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별로 안 좋죠? 5일선이 일단은 꺾이고 5일선이 일봉상 캔들이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일단은 보시고 이탈하면 일단 다음 봉까지 지켜보시고 다음 봉도 5일선 이탈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손절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5일선이 일봉 캔들이 5일선 이탈을 하고 다음 캔들이 5일선을 완전히 이탈을 하는데 이게 양봉이 나오면 상관이 없고요. 이게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양봉으로서의 기운에 양봉으로 일단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정고 라인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일 전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드리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사실은. 있죠. 예,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 일단 들어오시면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또 5일의 중장기적인 어떤 포지션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5일 지금 분명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물려 있냐면 그렇죠. 요 부분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달러, 네. 80달러 이전에 왜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때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전략이라던가 공부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주시나요? 그럼 당연히 해드리죠. 역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네. 이제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쌍고가 나오면요, 여러분 쌍고, 예, 쌍봉이죠. 쌍봉이 나오면 분명히 하단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쌍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오겠지라고 이제 기도매매라고 하죠. 우리 소위 기도매매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거 뚫어버리면 여러분 90달러 이상으로 갑니다. 예, 이 뚫어버리면 90달러 이상으로 와요. 왜냐? 이미 100달러 근처까지 다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00달러 근처까지 다 뚫었기 때문에 90달러 이상 날아갑니다. 그럼 손절도 못 쳐요. 그러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제가 직접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가질 테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고민 갖고 있고 물려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 5일에 대한 고민까지도요. 마치 119처럼 함께 모두 해소해드리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고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소님 그렇다면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미 78달러 선 부근부터 5일을 매수해서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이 수익권인 상황인데 지금 방송으로 보시면서 아직 노란톡방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5일이 매수 관점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또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진입보다는 관망이 나을까요? 네, 오늘 그냥 관망 일단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구간 그렇죠? 위로 가느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네. 딱 보시다시피 전고 라인, 예. 전고 라인에 지금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위로 다시 힘을 받아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망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제 위를 이제 치고 어떤 지지 라인에서의 강력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쌍고다라고 하면 그때 포인트 잡아서 매수를 들어가시든 그때는 매도를 들어가시든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활용을 하시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건 아니고 가진 자로서. 네. 78달러 일단 가지고 있는데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촉수 엄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사인 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추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5일 추가적인 대응까지 가능한 그 시점이 온다면 지금 오늘부터 신규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요. 앞으로 어떤 상품들 하나하나 전략 세워
세워봐야 될지까지 함께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겠죠. 저희는 나스닥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선님, 방송 초반에는 오늘 이 나스닥에 대한 단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다시금 이 저점을 23시 2분경에 찍고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나스닥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시장 이 단 하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어떤 방향성 가지고 앞으로 CPI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 금리 인상 또 그 다음 다양한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중장기적인 관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은 조금 이따가 우리 보드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릴 건데 네. 자, 분봉 먼저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지저분한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그쵸. 드렸어요. 382, 383 라인에서 제가 매수 사인 일단은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쭉 내려갔고 또 뭡니까? 지지를 받고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권에 왔습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장이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네. 지저분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일봉에서 일단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봉을 좀 보시면 2023년부터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보시면 뭡니까? 21선 일단 타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이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슈들이 일단은 불거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데드크로스 나오긴 나왔는데 자, 저는 해외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힘의 방향. 두 번째가 타점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힘의 방향을 일단 보세요. 2023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요? 매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매수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1년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내내 매수 방향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가 엄청 세겠죠. 자, 매수가 엄청 센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매도 방향으로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도가 빠르고 깊게 가겠나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느리고 얕게 갑니다. 왜? 매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매도로 지금 가려고 해도 매도가 그렇게 세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 추세는 일단은 매도 쪽으로 돼 있습니다. 왜요? 단기 추세는 지금 매도 쪽으로 돼 있어요. 왜 매도 쪽으로 돼 있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매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장기 추세는 뭐예요?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리려는 자 그리고 이걸 억누르는 자가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런 분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요즘에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초적으로 기본기를 제가 조금 다져드리기 위해서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는데 제가 어떤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봉 체크를 하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일봉만 분석을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봉만 분석을 하셔도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힘이 센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매매를 해요. 매매를 시작하는데 이 일봉을 쭉 봤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나스닥은 매수 추세인데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지금 매도로 빠지려고 해. 자, 그런데 매수 추세의 힘이 굉장히 세죠. 1년 동안 지금 매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도로 빠지려고 해. 그럼 매도가 많이 빠지겠어요? 많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까?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얼마나 빠졌나요? 많이 안 빠지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 일단 그려드릴게요. 여기 네. 데드 크로스 나왔는데 반등 줬고요. 여기도 데드 크로스 잠깐 나오고 반등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뭡니까? 21선 터치하고 바로 반등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뭡니까?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일봉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나요? 아, 매수의 힘이 세다. 매도는 뭡니까? 조금 약할 수가 있다. 자, 분봉은요. 분봉 단타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무조건 나스닥이 매수 추세라고 해서 매수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매도 추세라고 해서 매도만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23시간이죠. 해외 선물 23시간 열리는데 그 23시간 안에
뭐 아침 7시에서 8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매도 추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클릭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매수든 매도든 단 이것만 아시라고요. 자, 매수 추세에 힘이 강한데 내가 매도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짧게 가야 돼요. 그리고 많이 흔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만 가지셔도 매매의 반전은 성공이라고 제가 확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까지 정확하게 함께 체크했습니다. 이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그날 거래 시작 전에 일봉을 꼭 체크하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힘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내가 차트를 보고 읽어나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나가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오픈토방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나하나 캔들부터 차트까지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나스닥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짚어봤는데 오늘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진입을 해본다면 이 진입가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힘듭니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단타는 요즘에 9시 반 이후로 보시는 걸 제가 일단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시 반에서 지금 한 11시 정도? 예, 10시 반 이제 뉴욕장 시작하고 조금 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만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 우리 22시 25분에 추세 터졌죠? 네. 그 전에 조금 터지고 터졌으니까 자, 이 라인입니다. 요 박스를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2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20분 정도 요거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중요한 이슈들 전략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오픈토방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한 참여 방법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지표만 봐도 한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일단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물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월, 수, 금, 죄송합니다. 월, 화, 수죠? 왜 월, 수, 금이 나오나요? 월, 화, 수입니다. 자, 월, 화, 수에 지금 지표가 없어요. 네. 지표가 없습니다. 지표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흔드는 장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네. 매매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월, 화, 수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추세가 안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 네.
손절 잘 거시고 매매 횟수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아침에 지표 다 띄워드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지표까지 일단은 다 체크를 해드려요. 자, 목요일 날 일단은 CPI 있죠. CPI. 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당연히 있고요. 목요일 날 터주택가. 자, CPI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있으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PPI. 요거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일단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 지표 그리고 실업률, 그러니까 노동 지표 위크였죠. 노동 지표 주였는데 물론 이게 페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좀 하락은 하기는 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굉장히 좀 그 폭이 많지는 않다. 조금 실망스러웠다, 제 기준에서는. 네.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아니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굉장히 이제 소프트하게 올 것인지 이거를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프트하게 오면은 안 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소프트하게 오면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소프트하게 와버리면 고물가와 뭡니까?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요. 예. 언젠가는 분명히 금리 인상 상승을 중단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멀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12월 안에 금리 인상 중단이 된다로 일단은 보는데, 자, 금리 인상 중단이 되면 중단하고 바로 인하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번에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뭡니까?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CPI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 달 3.0이었거든요. 3.0이었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는 3.3 정도 나옵니다. 조금 오를 겁니다. 오르는 건 당연해요. 왜 오를까요, 여러분? 원유값 때문에. 원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원유를 말씀해 주신 김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CPI 지표 결과를 볼 때 헤드라인과 코어 중에 뭐에 더 집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어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기는 네. 합니다. 코어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이것도 이제 썰이 있거든요. 네. 썰은 아니고 이 코어 CPI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조금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이 있고 코어가 있는데 네. 원래는 헤드라인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이게 60년대, 70년대 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사실 정치 얘기 조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집권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맞는 게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유가를 제외하고. 예. 네. 식료품하고 유가를 제외한. 자, 그래서 일단은 코어 인플레이션 일단은 중요한데 지금 이제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떨어질 때는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페드가 얘기하는 건 2.0% 정도인데 지금 3.0%까지 일단 왔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이. 예. 헤드라인이 일단은 3.0%까지 왔기 때문에 올 거는 지금 다 왔어요. 올 거는 다 왔다라고 보고 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유가가 이 정도까지 안 올랐다라고 하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2%대로 떨어졌겠죠. 2%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2%대로 떨어졌으면 페드가 원하는 거는 다 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금리 인상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리 인상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고금리라는 거예요. 고금리를 6개월 이상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피드백이 온다고요. 가계하고 어디에서?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이게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소프트하게 올 건지 하드하게 올 건지에 대한 피드백이 가계랑 기업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드는 지금부터 또 걱정이에요. 뭐냐?
분명히 고금리와 뭡니까? 고물가가 유지가 될 겁니다. 왜? 물가가 일단은 떨어질 만큼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물가. 여러분들 4%만 나와도 고물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9.1%까지 갔기 때문에 3%대나 4%가 고물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예, 비교적으로 3%랑 4%만 가도 여러분 고물가입니다. 지금 3%예요. 그리고 이번에 CPI는 3.3%가 될 겁니다. 아마 컨센서스가. 고물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할 때 있어서 먼저 그 주에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해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모양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많이 드리는데 네, 그게 바로 설명이 되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네. 보겠습니다. 오늘 얘가 왜 일단은 이러나요? 오늘 그 흔드는 모습, 바로 이게 강의가 오늘 실전 차트에 적용이 되는 게 네네. 더 놀랍게 시청자분들도 지금 강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자, 여기는 뭡니까?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 예. 지금은 뭐예요? 자, 지금은 뭐예요? CPI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시장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이유예요. 뭡니까? 금리 중단에 따른 어떻게 돼요? 금리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단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계속 3.5에서 3.6에서 계속 몇 달간 놀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올라야 됩니다. 몇 프로까지요? 최소한 5%, 6%대까지는 빨리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 없이 미국이 고통 없이 소프트한 경기 침체로 다시금 위로 펌핑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기본적 분석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 우리 시청자분도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지표 하나하나가 언제 발표되는지 매번 체크하기도 힘들 테고 또 그 지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를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듣기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지 마스터님 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영상.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려주시는 건가요? 들어오시면 네. 내일 오전에 제가 지표 관련된 거 올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즉석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이 전문가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일단 물어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지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표에 관련된 거 20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거 하나 보시면 여러분 지표 박사됩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지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말씀해주신 모두 무료 영상들과 자료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도 핵심 요약톡에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7월 CPI 지수가 발표 예정인 가운데 오늘 나스닥 전략 주셨는데요. 15,383포인트에서 단기 매수 들어가라고 해주셨고요. 손절 10포인트, 익절은 1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캔들상 5일선 이탈 여부 확인 후에 매매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곧 발표 예정인 7월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 월요일부터 수요일 크게 흔드는 장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